여보세요? 음성군입니다. 음성군 직원도 우리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리며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정진영입니다. 네, 선생님, 저 이거는 엄마인데요. 네. 네, 다름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 아동인권, 어디라고 네, 그러죠? 네, 네. 아동인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그게 네. 보건복지부 그런 관할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관할인지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거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법조항을 네. 보셨다 해서 저는 네. 그 어떤 법조항이 행정법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침인지 그게 아니면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아동복지법인지 네. 그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그거에서 네. 지침을 만든 거예요. 아동복지법에 따라가지고 그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이에 대한 그거는 이게 검찰에 내렸던 그게 보니까요. 그 검찰은 이게 원가정 법기 그게 그 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가정보호 사건이잖아요. 가정보호 사건 안에 그 원가정을 복귀를 위한 그런 매뉴얼에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그 임시보호 조치 명령이 내려졌던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걸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그 법에 대한 그걸 받은 거고 아이에 대한 처분은 없는 거잖아요. 아이에 대한 보호 처분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그걸 모르겠어. 분명히 저는 그 검찰에서 넘어가가지고 검사님 얘기하셨고 판사님 얘기하신 거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복지법에 의한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보셨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네. 네, 어떤 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 선생님한테 유감은 없어요. 진짜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네. 신경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한데 저는 그래도 아이를 직접적인 학대를 한 적은 없고 물론 아이한테 그 싸움을 많이 보였다는 거는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죠. 하지만은 아이를 그만큼 사랑을 많이 해줬고 아이도 그걸 느끼고 잘 알았던 처지에 예. 그런데 이렇게 헤어졌는데 제가 이번에 막 큰 마음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을 그러니까 뭐 선생님 동의하에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단체에서 그런 거 이제 모든 거를 해가지고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건 제가 녹취가 계속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올리시겠다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선생님께는 뭐 그런 말씀 전해드린 거예요. 일단 선생님한테 유감은 없지만 제 동의 없이 그렇게 올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무슨 아무튼 아시죠? 아동 관련된 그런 사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건 뭐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저는 억울하니까 모든 걸 다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찾아오기 위한 뭐 어떤 몸부림을 다 해야지. 아이가 아프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엄마를 보고 싶어 그러는데 법에 대한 그런 잣대 때문에 아이의 엄마가 분리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만질 수도 없고 안아보기도 그런 거를 거부하는 이런 시국에 이런 게 이렇게 법이라면은 뭐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무슨 말씀인지. 건우가 울고 제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어요. 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는데 또 법이 또 선생님 아시잖아요. 임시보호치도 6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잘 알죠. 1년 또 법에 보호관찰 나오고 또 1년 동안 그거를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1년 후에 또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1년이 2년 되고 2년이 또 3년 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많이 봤다고요. 저는 제가 제 안에서만 있는 사건이 제 사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저 같은 억울한 그런 관련된 게.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고 많이 뉘우치고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정말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싸웠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본다는 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일단 아이가 너무 아프고 상처를 빨리 재생을 시켜주자. 그 선생님들은 있는 데서 그냥 걷고 사진 찍었어요. 물론 그 선생님들은 엄마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게 제지를 못하죠.
하지만 그 얘기 하실 때 다음부터는 어머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네. 근데 봤더니 상처가 얼룩이 다져 있고 그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요. 치과 치료 다니고 아이가 너무 많이 성장했는데 네. 아이 옷 같은 것도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옷 사간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입혀보니까 또 얘가 너무 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건우가 또 제 가방을 뒤치는 거예요. 가방을요? 맨 끝에 네. 제가 가려고 하는데 막 엄마 갑자기 선생님 막 애를 데려가니까 나한테 막 달려오더니 가방을 보는 왜 그러니까 왜 건우가 날 보더니 왜 엄마 왜 건우야 용돈 필요하니까 막 얘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막 좋다고. 그래서 제가 3만 원 꺼내줬어요. 그랬더니 네. 주머니에 막 꼬깃꼬깃 넣는 거예요. 음. 너무 사고 싶은 게 엄마 말랑이 사줘 옷 사줘 저한테 맨날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이는 욕구불만인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눈치만 보고 엄마한테 뛰어 올라다가 선생님이 제지하니까 아이가 안 뛰어와요. 먹고 싶어 엄마가 햄버거 사왔는데도 그걸 못 먹어요. 눈치 보느라고. 이게 어떻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동법이에요 이게 아이를 위한 법이냐고요. 지금 상황이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최대한 이제 건우랑 어머니랑 잘 지내게끔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뭐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밖에 행동할 수 없는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밖에 안내 드릴 수 없는 게 저도 죄송하고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알아요. 선생님 네. 조은주 선생님도 그렇고 물론 관계자이시지만 그래도 많이 애써주신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아이가 일단은 아이가 피해자는 피해자고 그런데 아이가 엄마랑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건 종결이 될 수 있다는 사항도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이가 네? 지금 하신 말씀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온가족 복귀를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상황이 보호 조치는 종결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에서요. 헌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헌법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보호조치 명령 그건 같은데요, 저. 그거에 대해서 보호조치 명령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에 대한 지침, 거기에 대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피해자가 보호조치에 대한 거를 이제 원할 경우에 그건 언제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군청도 얻은 그 관련된 거 있잖아요. 관련된 그런 뭐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괜찮다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호 명령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저도 봤지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조항을 얘기 들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저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죠. 부모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니까 가슴이 아프고 아이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지금까지도 9개월 동안 참고서 아이를 못 보고 지내고 8개월 만에 아이랑 먼저 통화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너무 보고 싶어서 궁금하면 또 갔는데 그것도 안아보지도 못한 거 한 번은 안 왔어요. 근데 계속 저지하고 저도 아이가 거기 어차피 있으니까 선생님들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저 역시도 아이한테 어떻게 또 어떻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도 있고 그냥 저도 조심하게 되고 근데 그게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는 막 달려오는데 저는 오지 마 건우야 좀 왜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이는 진짜로 무슨 죄냐고요. 걔가 거기 있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선생님?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정말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었어요 우리 건우는. 항상 엄마 걱정해주고 그랬던 애인데. 어머님께서 저도 지금 어머님 마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이해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건우가 집에 돌아가서 잘 지내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떤 식으로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해서 아까 전 말씀했던 그곳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게 그 보호 관찰이라는 게 그 명령이 불명을 했거든요. 판사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집에 가지 말라는 조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건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거는 지자체나 그 아동보 전문 관련 그쪽에서 일단은 물어보라고. 여기는 그런 지침이 없다고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관련된 법이고요. 네. 이제 거기서 보면은 가정복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이 네, 거기 그 위에요. 선생님이 네. 이제 만약에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가정복지 절차나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조은지 선생님 안내를 잘 따라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안내가 아니라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저한테 명확하게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끝나야지만 된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또 여쭤봤을 때 그러면 보호관찰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저기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또 상담 및 교육이 1년이 또 이렇게 같이 떨어졌는데 그걸 다 받아야지만 그러면 원가정 복귀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어봤을 때 맞아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년 후에 그때 모든 게 종결되면 그때 다시 원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법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판사를 직접 물어봤어요. 1년이란 상담 그거를 원가족 복귀를 이후에 해라는데 원가족 복귀란 그런 거 있는 자체도 모른대 자기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그런 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고 일단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그 법 조항이 보면 어떤 거냐면 만약의 경우에 위탁의 경우라는 거 그건 이제 아동 보호 조치 명령 3조에 일단은 가족 위탁 뭐 이런 게 떨어진 게 있어요. 아니면은 임시보호시설 이런 데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친권 그런 거에 대한 정지명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시설로. 그럴 때는 징역 2년에 2천만 원의 벌금이 처해지더라고. 저희가 부모가 거기 개입할 경우에는. 네. 그 나머지 조항은 아이를 뭐 그런 거 없어요. 명령에 받지 않았으니까. 뭐 100m 접근 금지면 만나지 말라 그런 조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저희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님도 판사님이 판결했을 때 이거 대단한 거다. 임시보호 조치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아이 조치 명령이 같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아이 조치 명령이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게 물론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를 인해 가지고 계속 찾아오고 해가 또 그러다 보면 저희 소란에 그런 거에 의해서도 그게 7번이에요. 그런 토탈 다 해가지고 그런 안에 싸우고 해서 막 책 던지고 아니면 그냥 핥히고 그런 것도 있고 싸우고 뭐 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그걸로 인해서 사건화 되니까 그런 거 싸워가지고 올라간 건데 그런 걸로 해서 일단은 그 판사님이 몇 번에 저희 경고도 먹었었고 아무튼 맨 결론은 1년 보호 관찰이잖아요. 네. 보호 관찰 그런 거로 인해서 보호 관찰이고 거기에 대한 그냥 너희들 지켜보겠다 이렇게 그냥 보호 관찰 1년 그리고 상담 및 위탁 그거 1년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내가 울면서 막 하소연하고 1년 원가족 복귀를 이거를 해야지만 한다고 불면 아동보호 전기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보고 죽으란 소리다 이걸 어떡하냐고 막 제가 진짜 진짜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시라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했잖아요 선생님. 결론은 모르겠대요. 판사님도 거기에 대한 법이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일단은 항고장을 제출한 거고 항소를 한 거고 거기에 내용은 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딱 가만히 있으면 일단 1년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연 설명하자면 일단은 3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지자체에다 일단 물어보래요. 여쭤보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용을 담아가지고 회의나 뭘 거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아이를 돌려줄 수 없는지 어떤 법 조항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보호 신조 조항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걸 저한테 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 법정에서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랬을 때도 1년 동안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고 했는데 아예 직접적인 할 때가 아닌데도 그러면 아이를 거기다 이렇게 데려다 놓는 게 그거는 정말 올바른 아동 그거냐고, 응? 아동법이냐고, 아동 위해서냐고 좀 여쭤볼 거라고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죠. 저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그리고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몰라요. 아니 그런 법이 없어. 왜 부모가 자식을 뺏기지? 다 이래요. 그게 무슨 법이냐. 저도 처음에 아니 내 자식을 내가 왜 뺏기 처음에 옛날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뺏기고 나니까는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게 있구나. 현실이었어요, 현실. 일단 어머님 뭐 여기저기 이렇게 대응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는 바라고. 저는 선생님한테는 진짜 그래도 선생님도 모르시는 게 많고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말 먼지에 불과하죠. 저 같은 게 뭘 알겠어요. 저는 기댈 데가 없고요. 그래도 단체가 저보다 힘이 세니까 그래도 저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저는 그래도 하소연하고 싶은 거죠. 네네. 제가 다 이해해요 어머님 마음. 네. 왜냐면 네. 네. 아무리 여기서 아이를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아이가 원해도 만날 수도 없고 아이가 아프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가서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법에서는 판사님도 모른다고 하고 누구 법을 따라야 되냐고.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어머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고, 네. 제가 지금 상담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큰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네. 어떤 게 있으면 나중에도 좀 궁금한 사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거 네. 선생님께서 좀 많이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네, 다 네. 이해해요. 네, 선생님. 아무튼 수고하세요. 그러면 전화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성군입니다. 음성군 직원도 우리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리며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정진욱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건우 엄마예요. 아, 네, 어머님 제 문자 보셨어요? 네네. 근데 네네. 그럼 어떻게 됐죠? 알아보신 건? 아, 그거 일단은 저랑 조은희 선생님에게 왔다 갔다 얘기하다 보면은 또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한 번에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연락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죠? 딱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만나서? 아니 그래도 그럼 나쁜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일단은 사건 처리가 다 보고서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정복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서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선생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동권리보장원이요? 네네. 네, 그건 확실히 아동권리보장원이라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취지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그런 명령은 없다고 그런 걸 하셨나요? 네네, 아동보장권리위원회에서 뭐 다 이런 게 모든 게 끝나야지만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지금 항소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법적인 조치를 저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굳이 만날 네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어머님 어쨌든 저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머님이랑 건우랑 좀 도와드리고 싶고 저도 빨리 만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알고 있는 규정은 네. 아동보호 권리 보장을 어떤 식으로 그걸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어떤 곳인지 저는 몰라요. 일단 저도 네. 지금 그 자유인권 뭐 연합 그 유튜브 채널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주요셉 그 목사님이시라고. 네. 그분 시민단체 뭐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도 어제 이번 만나고 왔어요. 그분. 그러니까 네. 그 아동보호 관련해서 뭐 용인시청도 가고 뭐 아무튼 다 다니신 분이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분 만나고 그리고 또 뭐 나는 부모다 협회 그 대표님도 만나고 해가지고 지금 제 그 처지를 다 잘 아시는데 이런 경우 그분들도 법에 대해서 엄청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고 항소까지 지금 절차에 알고 계신데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좀 우호적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군청 쪽에서 좀 그래도 그 부모 그 입장에서 이렇게 좀 지금 아까 말씀했던 아동 관련된데 조문을 구하셨다 하는데 기다리는 중이다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아마 그러면 이게 뭐 아마도 그쪽은 좋은 소식을 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네. 저도 이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거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네. 그 판사님이 모르시는 걸 어떻게 거기서 그 법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동권리보장원 자체가 이제 저희 거기가 무슨 협회인데요? 거기에 나라 공공기관이죠, 거기는. 공공기관이에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다 운영하는 곳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왜 판사님도 달리 얘기하는지 또 변호사님도 다 틀리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일단 아무튼 네, 저는 그 이유를 네, 모르겠어요. 예. 네, 네, 일단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뭐 네. 그런 거 설명하려고 또 이번에 그 건우 만나고 왔는데 네,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솔직하게 뭐 이렇게 아이도 안게도 못하고 언제 조시될지 네. 모르는데 아이가 또 그런 걸 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느꼈을까? 진짜로 이거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지금 9개월 됐어요. 예? 그러면 1년 지나서 또 그 복귀하는 데까지가 또 그러면 부모가 싸웠다는 이유로 그럼 3년 동안 아이를 못 봐야 돼요? 아이는 그럼 거기서 그러면은 상처나고 애가 제 사진도 이번에 가서 다 찍고 왔어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흉지고 그런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한테 보상받아요? 선생님. 그게 네. 방임이고 학대잖아요. 거기서 데려간 거잖아요. 네. 저도 어제 어머님 얘기 많이 듣고 이제 건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뭐 직무유기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법적 조치 다 들어갈 거예요. 아, 네, 네, 그건 뭐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건 제가 감내해야죠, 그런 거.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왜냐면 이게 저는 어차피 이제 작정하고 하는 건데 제가 아이를 보니까 더 이게 저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예요, 저는. 네, 네. 예? 저는 아이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하고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그냥 이거 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땡이죠. 아이 언제 누가 보고 가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어떤 걸 당한지 왜 어머니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저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근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상처받고 있고 저도 상처받고 있고 단지 법이라는 이유가 뭔데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아동법이에요 그게? 아무튼 저는 끝까지 할 거고 제가 뭐 진짜 이번에 저도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네, 네. 진짜 5월도 정말 저는 9개월을 기다렸어요. 근데 판사님도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법원에서 일단 검사님이 그리고 저는 밑에 판사님 옆에 서기관님이 사무장님인지 모르지만 두 분이 밑에 계셨어요. 판사님 밑에. 근데 법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 판사님 나가시고. 그러니까 검사님이나 아무튼 그쪽 분이시겠죠. 맞죠? 근데 저는 검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튼 항소하라고 말씀하셨고 판사님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일단 항소했고 그거에 따른 거 제가 1년 나온 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 결과 나오겠지만 그 나머지에 따라서 변호사님이랑 상담해가지고 이제 절차 밟고 아까 전에 아동 거기에 했던 건 일단 또 알아볼 거고 네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아무튼 거기도 이제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 알아볼 건 다 알아봐야죠 뭐 저도 이제. 네네. 어머님, 네, 저도.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그 조사관이시고 그러니까 그 행정 그쪽에 대한 군청에 대한 지침이 있고 아이를 어떤 그런 그때 아이를 돌려받으려면 어머니 일단은 원과정 복귀 프로그램 이건 법으로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말고 1년이 이런 거 법적인 절차 끝내야 된다는 거는 거기에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가 지침이 따르는 건지 아니면 그 아동보호 보장원인가 거기에 그거를 보고선 얘기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그거 해가지고 그거는 좀 네.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네. 그 보건복지부랑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든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그 엄마가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끝나야지만 원가정 복귀가 된다 그런 게 있다고요? 내용이 있어요. 네. 확실하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선생님이? 네, 봤어요. 네, 일단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네. 알아보고서는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네. 네.